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발해로 가겠습니다. 발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까지 저희가 마무리했었죠. 그래서 통일신라 편에서 제가 관료전 노급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사실은 시간이 좀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발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경제 사회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경제사에서 사실은 가장 시간이 걸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신문 한 편에서 미리 했거든요. 자, 그러면 발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발해에서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구강들. 됐죠? 근데 뭐 대조영 좀 가볍게 보면 그 다음에 구강 3명 1, 2, 3 무왕, 문왕, 선왕. 그래서 발해 1, 2, 3 무왕, 문왕, 선왕, 무왕, 문왕, 선왕. 자, 요렇게만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발해 제도사도 시험에 좀 나왔는데 발해 제도사는 여러분 좀 자세하게 알 건 없고요. 그래서 발해 제도사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중정대가 정확하게 뭐냐, 그 다음에 정당성이 정확하게 뭐냐, 문정원이 정확하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구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해를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신라, 백제, 뭐 고려, 근데 그 중에 그게 아니라 발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으로 좀 확인할 만한 건 뭐냐면 구강 3명 1, 2, 3 1, 2, 3 그래서 무왕문왕 선왕 무왕문왕 선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구강이 발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조영부터 할게요. 자, 대조영은 이제 고왕, 그래서 그러니까 698년 발해를 건국한 건국자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고왕, 보통 이제 대조영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때 처음에 썼던 연호는 천통입니다. 천통. 그래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시죠.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건국자가 쓰기에 되게 좋은 연호입니다. 천통. 그래서 이 왕조가 1000년 가라, 뭐 1000년 이상 가라, 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발해 고왕의 연호가 뭐라고요? 천통. 됐죠? 천통. 됐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건국자가 이렇게 이 나라가 1000년 이상 가라라는 연호를 쓰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그냥 보는 김에 보시죠. 자,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은 연호가 천수예요. 천수. 됐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보시면서 같이 보시죠. 어차피 한능검은 이런 거 바꿔치기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보이면 발해구나, 요게 보이면 고려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건국자입니다. 발해 고왕, 대조영, 고려 태조 왕건. 됐죠? 그리고 암기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발해는 보시면 받침이 있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건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천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인지 순지만 구별하면 되죠. 자, 발해는 받침이 있지? 그래서 받침이 있고요. 보니까 고려는 받침이 없네. 그래서 받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연호는 천통이고요. 그 다음에 동모산에다가 건국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원래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원래 처음에 국호는 진국이었어요. 진. 됐죠? 근데 나중에 당나라의 황제가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임명하면서 그때부터 발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호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빠르게 한번 보면 어차피 연호는 요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리저리 해봤는데 그냥 요게 더 편하더라고요. 해볼게요. 천통인한, 대응, 건응이에요. 됐죠? 그래서 천통인한, 대응, 건응, 천통인한, 대응, 건응.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사실은 공무원시험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능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자, 그래서 천통인한, 대응, 건응. 그래서 일단 건국자가 제일 위에 있잖아. 하늘로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끝날 때 흥으로 끝나요. 그래서 흥을 내리시면 되고 그러면 인한이 들어갈 자리는 무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또 한능검은 워낙 또 무왕을 좋아해서 됐죠? 그래서 무왕 때 연호 뭐다? 인한. 그래서 이름이 휘가 그래서 대무예야, 대무예. 그래서 대조영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무예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진짜 싸움 대빵 잘해. 싸움 대빵 잘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 무인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인안이에요. 그 다음에 끝날 때 흥흥으로 끝나는데 요게 확률이 50%인데 이게 또 그나마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어차피 한능검은 오류가 있는 선지는 나오지 않고요. 단어 바꿔치기 하는 장난은 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온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OX만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항때가 대응이고 문항때가 대응이고 선왕때는 그래도 다행히 생긴 게 똑같아요. 됐죠? 가볼게요. 그래서 선왕이죠. 그래서 건능이에요. 이렇게 됐죠? 똑같이 생겼네. 됐죠? 자, 그래서 선왕때 건응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세 구강의 업적 갑니다. 자, 무왕문항 선왕. 이름 그대로 가시면 돼요. 왕의 시호 그냥 붙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무왕은 쌈 대빵 잘했어. 그래서 장문유로 하여금 당나라의 자, 쌈뚱에 그러니까 선빵을 날립니다. 그것도 수군이 가서. 됐죠? 자, 우리 역사에서 수군이 바깥으로 가서 외국에 선빵 날린 거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 무왕 때 특히 당나라에 선빵 날렸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문으로 하여금 수군 보냈던 거. 자, 문왕은 문물제도를 정비해서 문왕이에요. 문물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당에 선진 문물을 도입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중앙집권체제. 자, 그래서 삼성, 육부를 비롯한 요런 중앙 시스템을 누가 정비한다? 자, 문물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문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왕 가겠습니다. 자, 선왕은요 가장 전성기였어요. 자, 그래서 최전성기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뭐라고 불렀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대요.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성스러운 나라다. 됐죠? 이렇게 해서 무왕문왕 선왕 가장 중요한 거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럼 나머지 정리해 볼게요. 자, 영토확장. 자, 그래서 뭐 수말갈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장문유로 하여금 당나라에 선빵 날렸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그 당과의 진짜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 무왕이 뭘 하냐면, 그러니까 돌궐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일본과 친선을 맺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사신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됐죠?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소개해야 되잖아. 아, 저는 누구냐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소개할 때 원래 그랬거든. 자신의 부모,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미국의 이름, 그러니까 서양 애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이름들 보면 그래서 그 원래 뭐 자기 집안이 대장장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사실은 뭐 성에 남잖아. 그래서 우리 집이 옛날에 뭐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은 빵 만들었다. 그러면 뭐 이름이 베이커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 국서에 참 처음으로 잘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번을 다스리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고구려의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았다. 이 말까지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국서가 오늘날 남아있어요.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니까 요거까지 무왕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왕 갈게요. 자, 문왕은 체제정비예요.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통해서 중앙간제를 정비합니다. 됐죠?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문왕이 어차피 무왕문왕 선왕이야. 무왕문왕 선왕. 그런데 문왕 때 당나라와 수교를 맺고 이제 당나라와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선진문물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중앙제도를 정비했다 그랬죠?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누구냐면 선왕입니다. 자, 여기서 중앙 정비했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지방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방제도가 발해는 5경 15부 62주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지방 시스템을 완비하는 거 누구다? 선왕이다. 중앙제도 정비하는 거 누구다? 문왕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왕은 천도의 왕이에요. 천도를 진짜 많이 해. 그래서 자, 수도 천도를 많이 하는데 요 시스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문왕은 재위기간도 굉장히 긴 왕이에요. 재위기간도 되게 길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 동모산에서 중경연독부로 천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경에서, 근데 여러분 중경천도는 오늘날 학계에 좀 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경천도는 전통설은 문왕설인데 최근설은 무왕설이에요. 그래서 중경으로 온 건 무왕 때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학계에 설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고단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특히 상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됐죠? 요거 좀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정확하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중경에서 상경, 동경 이렇게 천도를 한 이황이 뭐예요? 시스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귀족 세력들 누르고 체제 정비했던 문왕이다, 문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무왕이 싸움 대빵 잘했다면, 자, 문왕은 싸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과도 친선 관계를 맺고요. 신라와도 관계가 개선돼요. 이러면서 신라가는 그 39개 역이 있었던, 그러니까 민간교류는 뭐 제법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 무용로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라도라고 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선왕이에요. 자, 선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제도 정비했다. 해동성국으로 불리우는 최전성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자, 그래서 그 영토에 있어서도 고구려 부여 땅을 대부분 다 회복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요게 딱 선왕 때 발해의 영역에 약속된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였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최대판도, 이렇게 영역을 보여주면 이건 무슨 얘기다? 최전성기 선왕 때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0세기에 뭐 거란족을 멸망하고, 근데 뭐 발해 멸망에 대한 건 참 되게 미스테리예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죠.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예전에는 좀 혼백랑하다 그랬는데 요즘에 좀 힘을 받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백두산 폭발설이에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할 때 사실 발해가 사실 그 여파로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됐던 것 같다. 뭐 이제 그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그 유민들은 대광현을 따라서 나중에 고려 태조왕건에게 망명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발해 주요 구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발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발해 뭐 최대판도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관계. 자, 대관계는 뭐 국왕들 업종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죠. 자, 무왕 때까지는 대립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왕 이후에 어떻게 된다? 관계가 개선된다. 방금 전에 다 말씀드린 거잖아. 그쵸? 무왕, 싸움 대빵 잘했다. 그 다음에 문왕은 친선관계 도입하고 선진문물 도입해서 자, 문물제도 정비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최치원 얘기할 때 바로 지난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 왜냐하면 당나라가 굉장히 국제적 사회고 특히 당나라 장안에 가면 당시에 8세기 3대 도시였는데 장안은 거의 뭐 한 120만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세계 최대 도시였어요. 그래서 온갖 외국인 그리고 온갖 종교 온갖 인종이 다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나라는 특이하게 좀 당나라는 개방적이었어. 그래서 외국인들을 일부 데려다가 공직자로 공무원으로 관리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을 빈공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과거 중에 거기에 뭐 응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라와 그러니까 발해의 가장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공과 때문에 또 일어나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발해 상층 사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유학 가는 거죠. 그죠? 자, 신라입니다. 자, 신라와의 관계. 자, 친선. 그래서 문왕 때 아까 신라도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대립으로는 뭐가 있냐면 쟁장 사건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외교 사신단이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의 대립은 사실은 그 배경에 다 당나라가 있어요. 원래 이 당나라가 이게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그 당나라가 외교 사신단을 부를 때 자꾸 신라랑 발해를 같이 불러.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도 장안에 가서 이 사신단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신단들끼리 그러니까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그리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미국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한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북한 지도자를 같이 부른다고 생각해봐. 됐죠? 또는 일본의 총리를 같이 부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백악관에 이렇게 가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좌석 배치부터 시작해갖고 누가 예를 들어 바이든 뭐 바로 옆에 앉을 거냐.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나라가 이걸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에 들어갔던 외교 사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갈등이 빚어져요. 이런 것들을 쟁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외우실 거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등재서열 사건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빈공과예요. 그러니까 빈공과 서열, 됐죠? 석차.
이해됐죠? 요걸 가지고 갈등을 빚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갈등을 빚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계속, 예를 들어 요 빈곤가를 응시하면 다른 주변 국가 애들이 오면 뭐 유목민들이나 무슨 뭐 동남아 애들이 오거나 그러면 뭐 제대로 보겠어요? 서역인들이 오거나 아무래도 이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강한 게 신라랑 발해다 보니까 신라 발해 젊은이들이 거의 수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원을,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과거에 수석을 장원이라고 하니까 장원을 신라 한 번, 발해 한 번, 신라 한 번, 발해 한 번 이렇게 계속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가 벌어지겠어요? 나름의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 선배 기수는 예를 들어 발해 놈들한테 졌다. 우리는 가서 꼭 이기자. 뭐 예를 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쟁이 심해지면 사실은 이제 갈등이 증폭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시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다가 막 이의제기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요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신라의 채은이가 수석을 하고 그 당시에 오광찬이 차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광찬이 발해, 그러니까 수상, 당시에 대내상이었던 오소도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발해 이제 이 사람이 재상이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천재인데, 당대 최고의 천재인데 우리 아들이 진짜 2등일 리가 없다야. 항상 이런 부모들이 문제야. 그죠? 자, 그래서 뭐 2등일 리가 없어. 2등이면 2등인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죄송합니다. 자, 2등일 리가 없다. 그래서 이상한 신라에 뭐 이렇게 찌끄러기가 하나 있던데, 걔 2등으로 내리고 우리 아들을 수석으로 올려주시오. 이렇게 당나라 요청을 해. 그런데 당나라가 이걸 딱 거부를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신라까지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요거를 또 등제사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사실은 신라와 발해들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배경엔 다 누가 있다고요? 당나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보시면 당이 지금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야. 원래 이게 중국의 대외 정책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중화잖아. 그쵸? 그래서 중국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외침의 역사가 없어요, 별로.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냥 주변 국가를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흡수통합하는 건 있지만 대규모 원정의 역사가 없잖아. 원래 힘이라는 게 모이면 팽창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건 중국 애들의 독특한 세계관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중원에 다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오랑캐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정복 활동을 하거나 만약에 자기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실제로는 중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중국 애들이 예를 들어 티벳 같은 데에도 굉장히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티벳이 만약에 자기의 적대적인 민족이나 나라한테 넘어가면 바로 중원이 곧바로 위협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티벳은 저쪽 서쪽으로부터 넘어오는 이민족의 침입을 이제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중국이 바라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다 오랑캐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다 오랑캐야. 됐죠? 그래서 중국 애들의 대외 정책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공 관계, 그래서 책봉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랑캐와 오랑캐를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중국의 외교 노선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래서 제2정책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일본, 거란, 등과도 교류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통치체제입니다. 여러분, 통치체제도 의외로 시험에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법 발해에서 출제된 주제인데, 근데 여기는 대신에 주의사항이, 그러니까 각 기관이 하는 일을 여러분 너무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주로 뭘 물어봤냐면, 예를 들어, 육부의 명칭이, 예를 들어 유효식 명칭을 썼다. 또는 이원적 구성을 했다. 이게 어느 나라인지를 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런 제도가 있었던 나라가 발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정대라는 기관이 있으면 중정대 하는 일이 뭐냐라고 정확하게까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정대라는 감찰기관이 있었던 게 발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갑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사실은 발해는 받아들여요. 근데 발해는 특징이 뭐냐면 요걸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독자적으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원래 제도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변형을 해요. 우리가 그 요단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중세에 가서 고려사를 할 건데 고려 제도는 진짜 다당나라 제도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제도 일부 있고, 근데 고려는 중국 당나라 제도 쓸 때 그냥 그대로 써요. 그대로 차용을 하는데, 근데 발해는 아니야. 너무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 육부의 이름도 그러니까 중서성, 문화성, 그러니까 상서성이거든요. 이름도 다 바꿔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이름도 다 바꿉니다. 다 변형해서 쓰고요. 근데 그중에서 정당성이 가장 핵심 부서예요. 그래서 정당성 대내상이 그러니까 발해에서는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로 말하면 문화시중, 됐죠? 통일신라로 말하면 집사부 시중, 뭐 이제 이런 역할을 대내상이 합니다.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도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충, 인의, 지의 신. 됐죠? 네. 그래서, 요렇게, 요게 뭐냐면 다 유교식 명칭이죠. 요게 뭐냐면 요 5개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유교의 오상이에요. 오상.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메뉴에 그냥 충을 올린 거야. 충. 됐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두세요. 그래서 또 육부의 명칭을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제가 뭐 특별히 써놓진 않았네.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육부를 또, 이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는 좌사정이라 그래서 좌사정 산하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또 3개는 우사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사정과 좌사정 이렇게 해서 육부를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2개로, 그쵸? 그래서 이원적 구성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그 상서성 밑에 2호의 병영공이라 그래서 딱 이론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원래 중국 당나라 제도는. 나중에 우리가 고려에 가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발해는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정대라는 감찰기관이 있었어요. 감찰기관 우리가 통신라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통신라는 이름이 뭐였죠? 그렇지. 통신라는 사정해도 안 돼. 그래서 사정부. 그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발해 중정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저게 원래 당나라는 어사대예요. 어사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는 똑같이 어사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자감은 뭐냐면 최고교육기관입니다. 국립대학.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국립대학 했는데 신문학 때 뭐라고요? 국학. 근데 발해는 뭐라고요? 주자감. 그러니까 원래 당나라 이름은 국자감이에요. 그래서 고려는 똑같이 국자감을 쓰고요. 여기는 또 변형했네요. 주자감.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앞에서 했네요. 선왕 때 5경, 15부, 62주. 됐죠? 그래서 동서남북, 5경은 동서남북 중이에요. 근데 그 북자가 이제 뭐 사실은 그 땅이랑 안 맞는다 그래서 요 글자를 상으로 바꿔요. 그래서 동서남 상중.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가 수도 도읍 그 문항 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중경, 상경, 동경 뭐 이런 얘기했죠? 네. 그래서 남경, 그래서 뭐 서경 이렇게 5경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부, 그다음에 62주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조선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예요, 주. 됐죠?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으로 말하면 도.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군사제도는 자, 중앙에 시비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제도사 요 정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발해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한 부서씩 너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고르계승 의식 되게 중요하죠. 거기에 주체 지배층 보면 고르계가 많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 우리가 일본에 보낸 국서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냐면 무왕 때 내가 누군지를 처음에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됐죠? 그 다음에 문항 때 국서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해가 우리 역사라는 이유가 바로 말갈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라는 게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그 증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눈도장을 좀 찍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문항이에요. 자, 문항은 자기를 소개할 때 아예 내가 고려 국왕이라고 그냥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 고려 국왕이 뭐 일왕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제 문장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2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멸망한 이후에 고려 망명했다. 됐죠? 요거 좀 전에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와 문화적 유사. 그래서 몬돌장치라든가 또는 불상, 특히 불식도량무덤. 그리고 문항의 이게 둘째 딸이거든요. 문항의 둘째 딸 정혜공주 묘가 그러니까 딱 고구려 방식이랑 똑같아. 이런 자, 고구려와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문화 파트 가서 제가 또 할게요. 자, 그다음에 황제국.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호.
됐죠? 그래서 천통 기억나세요? 인한, 대응, 건응. 됐죠? 그래서 연호 노트장 찍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정의공주, 정효공주. 그런데 이제 묘비에 보면, 지석에 보면 황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문왕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황제국을 보여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발해 문제 다 했네요. 자, 발해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 나라는, 자, 키보드만 빨리빨리 갈게요. 자,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대요. 이것만 갖고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영광탑은, 그 다음에 정효공주며, 여기는 발해, 그러니까 문왕의 넷째 딸입니다. 됐죠? 중국 당나라에 영향받아서, 자, 요 무덤은 사실은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략 7m가 넘는 발의 석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함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영광탑은 뒤에 물안파트에서 요거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 대표적인, 그러니까 전탑이에요, 전탑. 벽돌탑. 됐죠? 그래서 이제 발의 탑들은 보면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벽돌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문영왕릉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벽돌의 문화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벽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중국의 영향이에요. 됐죠?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영광탑은 이게 또 발의 탑의 특징이기도 한데 탑 아래에 무덤 칸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 칸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전체적으로 발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중정대.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능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이 없어요. 그래서 문장 사이에서 오류를 주고 단어를 살짝 바꾸기 위해서 틀리게 하거든요. 근데 한능검은 그게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말이 맞으면 요 뒤에 중정대를 설명하는 말은 서술어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닐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군사조직으로 구소당 10성을 편성했다는 말은 문장상은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는 말이잖아. 근데 문제가 발해를 해서 정답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정대는 어디에 감찰기고요? 발해잖아. 바로 정답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좌평 보이면 누구라 그랬어? 좌평 보이면 백제. 그 다음에 상수리제도, 그러면 요거는 통일 이후에, 자, 지방 세력가들 견제하는 통일신라의 지방 세력 견제책이었죠. 그래서 신라. 그 다음에 왕족인 부여시 팔성 귀족, 그러면 백제죠. 그래서 백제.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발해사에 대한 이야기 남북국시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경제사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사회 문화 파트는 제가 아무래도 정치사 위주로 좀 나오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낼게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띄우지는 않고요. 대신에 문제 유형만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삼국의 경제. 자, 수치제도. 그래서 조세, 요거는 땅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을,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이름으로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그러니까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야. 이런 거를 역역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원래 당나라 때 만들어지거든요. 조용조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는 근데 여기 좀 제대로 안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적인 세금 체계가 좀 안착이 되고, 그리고 좀 기록도 좀 남아있는 건 사실은 남북국시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토지. 자, 토지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이거는 뭐 주나라의 주례에 나오는 건데 그 이후로 계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족국가들은 다 똑같죠. 이 나라의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왕토인 거지. 왕의 것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시민이라는 것도 없죠. 다 신민이에요. 그래서 왕의 백성들인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노급과 시급이 존재했다. 여러분 요거 단어 앞에서 우리가 하고 왔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노급은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이 직역에 대한 대가, 노구로 받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땅으로 받느냐, 마을을 통째로 받았느냐, 이건 마을을 통째로 받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게 하나 더. 마을을 통째로 받아서 노동력 증발이 가능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시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차이 구별해 드릴게요. 자, 시급은 뭐냐면, 시급이라는 건, 시급은 그러니까 공으로, 그러니까 국가에 내가 뭔가 큰 공을 세운 거야. 특히 삼국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공은 사실은 뭐 전쟁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전쟁 같은 데서 전공을 세우는 거지. 그죠? 또는 뭐 외교적으로 뭔가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성과를 거뒀다든가 그렇게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 특정한 마을, 그러니까 뭐 200가구, 뭐 100가구 이런 거를 통째로 받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시급이라 그래요. 됐죠? 그런데 노국과 시급의 둘의 공통분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둘 다 뭘 갖는다? 이 지역에 대한 인정에 대한 지배권,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업은 이전보다 발전을 합니다. 자, 농업은 이전보다 발전해서 자, 그다음에 우경, 그 다음에 철제농기구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요. 자, 그래서 그 전보다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그 전보다 이제 더 깊이갈이 심경이 가능해집니다. 심경이 가능해지면 자, 이전에 비해서 생산력이 증대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대법은 제가 고국천왕 때 우리 정치사에서도 완전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때 이것도 했다. 동시와 동시전 설치. 그쵸? 그 다음에 안 했던 게 뭐냐면 백제에도 수도에 도시부라는 관청이 그러니까 시장 관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면 신라로 말하면 동시전과 똑같은 거네. 됐죠? 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북국의 경제로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좀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민정문서예요. 여러분 민정문서는 실제로 뭐 이제 한능검 시험에 뭐 엄청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학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고대 경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실제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서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뭐 경제 파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뭐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볍게만 보시죠. 자, 민정문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세금 수치를 어떻게 했는지 국가가 세무징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의 뭐 가장 유일한 자료입니다. 됐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작성은 자, 촌주가 합니다. 촌주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중앙에서 보낸 사람 아니에요. 중앙과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지방의 유력자, 그냥 토착 세력입니다. 자, 그리고 문서의 업데이트는 3년마다 했어요. 자, 그리고 가구당 다 뭔가 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고려시대 이후에는 가구당 다 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호적이라 그래요. 별 얘기 아닙니다. 요 호자가 가구 호자예요. 그래서 각각 집집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됐죠? 자,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것만 빼고 왜냐하면 토지는 양안이라고 따로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통일신라는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행정의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는 파악이 안 되고 요 토착 세력을 이용해서 그냥 야 니네 마을은 어떻게 되냐 네가 정확하게 기록해서 올려라. 그래서 자 이렇게 마을 단위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정문서를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촌락문서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 말 한마디만 좀 써주시죠. 그래서 자 신라의 촌락문서, 자 민정문서 나오면 같은 말입니다. 됐죠?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촌락 단위로 기록을 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남아있는 건 서원경,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청주입니다.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자연 촌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은 어디서 발견됐냐면 일본 그러니까 도다이사, 그래서 쇼쇼인, 그래서 동대사 그 나라에 있는 엄청나게 큰 사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조사한 항목들을 쭉 보니까 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조사했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조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전 시간에 관료전 노급할 때도 얘기했지만 고대 노예제 사회가 왜 노예제 사회냐면 중세 봉건제 사회가 왜 봉건제 사회냐면 중세 봉건제 사회는 토지 생산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매개로 한 관계들이 발전하는 게 중세 사회의 특징이고요. 고대 노예제 사회는 왜 고대 노예제 사회냐면 아직은 그러니까 그 토지 생산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이제 한번 농사 지면 쉬게 해야 되는 휴경지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뭐다? 인간의 노동력이야. 그러니까 그 인정을 누가 지배했느냐, 인간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그래서 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정문서에서 보면 그게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호구,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인간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구
그 숫자에 따라서 가우를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그 남녀로 나누어서 연령대별로 쭉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나무, 각종 추리, 그 다음에 각종 애니멀들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마을 단위로 세금을 수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도 갈게요. 자, 이 얘기가 사실은 조금 길고 복잡한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신문왕에서 미리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통신라 얘기가 요것 때문에 좀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앞에 강의를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신문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원래 귀족들이 대빵 좋아하는,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먼저 지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노급을 폐지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료전은 뭐예요? 오직 뭐만 주는 거야? 수조권만 주는 거야. 조세만 수취할 수 있게. 나머지는 노터치야. 자, 그런데 귀족이 좋아하는 건 뭐야? 노급이죠. 노급. 그쵸? 노급은 마을을 통째로 받기 때문에 조세 수취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노동력 징발권도 갖는다. 됐죠? 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고. 근데 신문왕이 없었는데 나중에 경동왕 때 부활합니다. 요거 경동왕 때도 말씀 다 드렸죠? 그리고 성동왕 때는 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 통신에서 다 했던 얘기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에 대외교역으로 갈게요. 자, 상업은 통일 이후에 자, 경주 인구가 증가해요. 그래서 원래는 동시라는 시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서시, 남시를 효소왕 때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왕 이름 꼭 기억할 필요 없고요. 신문왕의 아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자, 대외교역은 아무래도 대당무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성덕왕 때 국교가 다시 수복되고 나면 중국 교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빈곤가에 응시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그 도당 유학생들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여러분이 이거 방 되게 좋아하잖아. 그쵸? 그래서 어디 가서 노래하는 방만 들면 노래방이고, 컴퓨터 하면 뭐 PC방이고, 그쵸? 네, 뭐 찜질하면 찜질방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 신라방 또는 신라촌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 자, 국제무역 항로에는 요거 이제 진흥왕 때 제가 당성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통신라 때 여러분 경주에서 되게 가까운 데가 바로 포항, 그리고 울산 쪽이에요. 근데 당시에 큰 국제무역항이 만들어진 데는 어디냐면 울산항입니다. 됐죠? 통신라의 대표적인 무역항 울산항,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라 하대에 흥덕왕 때 장보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청해진, 됐죠? 그래서 완도에 청해진 설치하고 해적소탕. 그런데 이후에는 나중에 여기서 해상무역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장보고가 해상 왕국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장보고가 싼뚱에다가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시죠? 거대한 사찰, 법화원이라는 거대한 사찰도 만듭니다. 이런 얘기도 정치사에서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발해 경제로 갈게요. 발해입니다. 자, 농사는 아무래도 이게 만주 쪽이다 보니까 그 밭농사 위주였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합니다. 자, 목축업. 여러 가지 목축업 특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솔빈무의 말이 솔빈부에, 발음이 어렵구나. 자, 그래서 말이 굉장히 유명한 수출품이었고요. 주로 자, 당나라로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원래 요 초원지대 말들이 정말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무슨 말이라 그래요? 키 되게 크고 막 이렇게 유럽 기사들이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막 그런 말 있잖아. 그런 거 원래 중국 쪽이랑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거 일본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다 쇼다리 말들이야. 됐죠? 그래서 진짜 롱다리고 막 엄청 잘 달리는 그 말들은 사실은 대부분 초원지대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해 대외무역입니다. 자, 대당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 대당무역의 자, 중심지가 되는 게 발해관이에요. 근데 요 발해관은 여러분 보시면 어디 있냐면 요 싼뚱반도 쪽에 있었어요. 됐죠? 여기 법화원 쪽. 됐죠? 요쪽에 있었는데, 원래는 이 발해관은 원래 무역소는 아닙니다. 무역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발해와 교역이 문왕 이후에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이후에 좀 활발해지거든요. 그리고 나면 발해 외교 사신단이 머무는 데가 원래는 발해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외교 사신단이 머물다 보니까 거기 발해 사람들도 좀 일부, 왜냐면 그 가족들이랑 딸린 관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주 오고 또 거기 또 잠깐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중국 무역의 가장 핵심적 거점이 됩니다. 됐죠? 그냥 노트북 찍어 두시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발해다. 그 다음에 대일본 무역,
신라무역. 요건 다 합해서 우리가 다 외교관계, 발해 외교관계 할 때 다 했던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고대 사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도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고대 사회도 잘 안 나오고, 사실은, 사회사는 경제사보다 더 안 나와요. 됐죠? 그리고 대부분 정치사랑 또 많이 연결되는 얘기들이 있고, 여기 사회사에 사실은 어떤 파트에서도 내지 않는데 사회사만의 진짜 고유한 영역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신분. 됐죠? 그리고 어떤 계층에 대한, 신분 계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향리가 뭐지? 이런 거. 노비는 어땠어? 어떤 사람들이 노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설은 뭐야? 중인은 뭐야? 이런 얘기들.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고대 사회는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만 보시면 되냐면 고대가 좀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 통신라 발해. 됐죠? 그래서 그 정도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선지에 고려 같은 것도 끼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구분 정도 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고구려. 앞에서 우리 다 했던 얘기야. 형사치수제, 서옥제, 일책시비법.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왕족인 부여시 8성의 귀족들이 지배층을 형성했고요. 아까 우리 기술선지에서도 봤죠. 그 다음에 신라. 신라는 화랑도. 화랑도는 여러분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청소년 집단이에요. 청소년. 됐죠? 원래는 처음에 청소년들을 이렇게 그룹핑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거는 걸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원화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걸그룹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걸그룹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팬클럽을 모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걸그룹 멤버들 이렇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미나 그럼 와 뭐 이거 있잖아. 뭐뭐 와 뭐 있잖아. 찌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걸그룹이 똑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걸그룹도 각 멤버들의 인기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 걸그룹을 주도하는 멤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원화 중에 남모와 준정이라는 원화, 이 걸그룹 멤버들이 갈등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왕 때 살인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죽여서 땅에 안매장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종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진흥왕이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흥왕이 뚜껑이 열린 거지. 여러분 이런 걸그룹 보셨어요? 멤버랑 멤버 갈등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연예 기사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기사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멤버가 멤버를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살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걸그룹을 해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걸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걸그룹이랑 이제 과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청소년 집단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진흥왕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갈등 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남자애들이 좀 그래도 둔하고 관리하기가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남자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 아이돌 그룹 이름이 뭐냐면 그게 화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이 랑이라고 하는 건 젊은 남자를 높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랑에 일단 랑에 뽑히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진골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랑의 첫 번째 조건은 진골이어야 돼요. 혈통을 따집니다. 됐죠? 그래서 무조건 진골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화자가 여러분 한자로 꽃화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남자를 뜻하니까 이걸 그냥 우리말로 읽어봐. 그럼 뭐가 돼? 꽃남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로 꽃남이라고 부를 건데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불편하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화랑을 바라보면서 꽃남이라고 부르는데 막 부르면서 막 토하는 거야. 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진골이라는 혈통을 따지는데 외모가 보통 15세에서 19세 이런 이제 청소년 그 말 그대로 아이돌인데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꽃남이라고 부를 때 서로 불편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외모가 출중해야 돼. 그래서 외모를 따집니다. 이게 화랑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화랑 멤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 멤버를 따르는 팬클럽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 팬클럽을 뭐라 그러냐면 한 명의 랑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요게 무리도자를 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팬클럽은 근데 신분을 따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진골에서부터 6두품, 5두품, 4두품에서 이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팬클럽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청소년을 그룹핑한 거, 이걸 뭐라 그런다? 화랑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발전하고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 너무 오버페이스하고 7세기에 신라가 엄청난 위기가 되잖아. 그때 화랑들이 온몸으로 신라를 지켜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진골귀족 출신의 화랑, 육품 이하의 낭도들이 자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규범이 원광 기억나시죠? 진평왕 때 세속 5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미륵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인들은 이 화랑들을 되게 좋아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신라를 구원할 미륵이 이 화랑의 모습으로 올 거다. 됐죠? 그래서 화랑들을 미륵선화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미륵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입니다. 여러분, 골품제 중요한데 이건 고대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에 상한선이 있어요. 됐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되게 치사한데 일상생활까지 다 통제. 됐죠? 예, 진골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육두품은 육관등 딱 아창까지만 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우측에 교재 표 있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골은 17조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1급 공무원 이벌창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시면 육두품 보세요. 여기서 끝났지. 5두품은 여기서 끝나죠. 4두품은 여기서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6두품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다? 육관등 아창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관등 승진에 뭐가 된다고요? 상한선이잖아요. 이 위로는 못 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래서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골품제. 이게 실제로 뭐 골품제의 모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이 골품제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누굴까요? 응? 제가 선지를 드릴게요. 또 여러분 선지 드려야지. 1번 진골, 2번 육두품, 3번 오두품, 4번 4두품. 이렇게 관등승진의 제한,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거든. 여기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누굴까? 여러분 일단 1번 진골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오두품 똑같죠. 도와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번일까요? 4번일까요? 2번일까요? 4번일까요? 그러면 이게 2번이냐? 4번이냐? 육두품? 그럼 4두품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응? 괜찮아? 그럼 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됐죠? 누가 불만이 제일 많다? 여러분, 저희 형제가 넷이거든요? 제가 4형제 중에 둘째예요. 근데 제 위에 저희 형이 있는데 저랑 2살 차이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형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질서는 무조건 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새 물건은 다 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시간은 형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중심이 오직 형한테만 맞추어져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제일 많을까요? 둘째인 저겠어요? 아니면 셋째, 넷째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저희 형보다 키도 더 크거든요? 제가 인물도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형 안 봤잖아. 그래서 제가 인물도 더 좋고요. 제가 공부도 더 잘했어요. 그리고 말도 더 제가 잘해요. 그런데, 그리고 몸무게도 내가 더 많이 나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형이야. 여러분, 이 구조에 불만이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막내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둘째인 저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첫째인 큰형이랑 지금 째비가 되는 건 접니다. 넷째는 막내는 너무 멀잖아요. 왜 육두품이 골품제도에 불만이 제일 많았냐면 실제로 육두품은 그러니까 중앙에 복속당할 때 중앙집권가로 발전할 때 복속당할 때 5두품, 4두품 요 밑에들은 사실은 지방의 소족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지방의 맹주가 아니야. 근데 육두품들이 뭐냐면 그 지역의 대족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역의 맹주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국가로 발전한, 신라라는 큰 국가로 발전하기 전에 그 동네에선 내가 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중앙에 끌려 올라와서 중앙에서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잖아. 그쵸? 신라의 왕족들이란 놈들한테. 자, 그러니까 이 골품에는 불만이 누가 제일 많다? 육두품이 제일 많다. 됐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득난이라고 불리었던 것도
그러니까 등난이 무슨 뜻이야? 얻기 어렵다죠? 그래서 이 등난도 누구다?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난이 얼핏 들으면 성골이나 또는 진골 같은, 뭐 성골이나 진골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난, 얻기 어렵다, 귀하다 이렇게 불리었고요. 실제로 그걸 부른 걸 그럼 뭐 농민들이 불렀겠어요? 노비들이 불렀겠어요? 누가 불렀겠어? 사실은 진골들이 육두품을 불렀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등난, 노도장 찍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품제 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관등승진의 이 상한 이걸 사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중의제입니다. 중의제. 됐죠? 그래서 중의제는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육두품이면 육두품 이거 외우도 좋죠. 어차피 문제 나오면 육두품 외에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육관등 아찬까지만이거든요. 그러면 진골은 보시면 육관등 아찬이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공을 세우면 오관등 대하찬, 사관등 파진찬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 육관등 아찬, 육국공무원이 됐어요. 좋지. 근데 문제는 난 인생이 끝나버린 거야. 됐죠? 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의 목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의제예요. 그래서 자, 6아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찬, 그 다음에 2중아찬, 3중아찬, 4중아찬 해가지고 아찬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육두품이 아찬이 되면 그냥 아찬, 그 다음에 또 아찬이 되면 아찬 2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찬 3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진급을 했지. 근데 말장난이죠. 사실은 아찬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기, 나랑 나이가 똑같은 진골은 6아찬 된 다음에 그냥 5대하찬으로 가버렸어. 이해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 중의제라 그럽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골품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나머지 사회 특징은 우리 정치사에서 다 했던 얘기요. 됐죠? 그래서 가볍게 볼게요. 자, 통일신라 민족 통합을 위해서 자, 이제 지배계층에게는 관등 부여합니다. 됐죠? 그래서 김유신 같은 사람도 진골인데 가야계잖아. 그쵸? 그 다음에 유민들, 일반 백성들은 구서당에 같이 그러니까 중앙군 편제하기도 했다. 됐죠? 그 다음에 신라 중대는 육두품들이 이제 전제안권의 수호자로서 정계 진출을 활발히 하다가 그 다음에 하대에는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개혁안을 냈다가 거부당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반신라 세력화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대 모순, 왕위쟁탈전, 그 다음에 농민봉기 이거 다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해사회, 자 고구려기가 다수고 뭐 빈곤과 뭐 다 했던 얘기잖아요. 피지배층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사회사까지 이제 말씀 다 드렸네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사는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를 따로 뭐 이렇게 풀지는 않을게요. 근데 문제만 한번 받으면 일본 같은 거 보면 지금 그 구조우소경 그 다음에 신라 나왔잖아. 그러니까 통신라를 골라라. 그 이제 경제 상황을 뭐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밑줄 친 2인물 지금 쌈뚱에 법화원 나왔잖아요. 그럼 누구라 그랬어? 장보고. 그래서 장보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 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발해 이번 강의에서는 발해 그 다음에 고대 경제 사회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 고대사로 가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